네, 그럼 여기서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이번 울산 지진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오후 8시 33분쯤이었습니다.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오후 8시 33분쯤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에서 알려왔고요. 이번 지진의 규모가 꽤 강하고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울산 지진이 진원의 깊이가 10km, 그래서 약간 상당히 규모가 진원의 깊이가 낮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산, 경남과 경북 일대를 포함해서 서울과 대전, 경기 지역에서도 이번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상당히 위력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 지역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좀 크게 휘청거렸고 테이블에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등의 119 신고가 폭주를 했고요. 예. 이번 울산 지진은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지난 3월 5일에 이 울산 같은 해역입니다. 울산 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바로 이 지진이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강한 지진이었는데 네. 지금 이번 지진이 동쪽 52km 해역이죠. 그래서 이번 지진이 규모 5.0을 기록하면서 가장 강한 이번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지진으로 다시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올 들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1위와 2위 모두 울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발생한 지진이 그 해역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 정도 같은 규모 5.0의 지진이 그 내륙에서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하고 진도로 나눠지는데요. 규모가 지금 보통 그 말하는 크기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진이 처음 발생했을 때 크기가 규모고 진도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흔들림이나 피해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일단 규모 5 정도면은 좁은 면적에 걸쳐서 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이 일어날 정도가 한 규모 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내륙이 아니라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보다는 조금 적은 피해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뭐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네. 어떤 건물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이나 안전처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상황을 보면요. 국민안전처에 신고된 신고 건수가 6,679건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역별로 경북이 1,650건, 역시 가장 네.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가장 많고요. 울산이 1,365건, 부산도 1,210건 등의 순입니다. 이 국민안전처에서 밝히기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뭐 인명 피해라든지 네네.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진 나자마자 제가 기상청 지진 감시과에 전화를 했을 때도 예. 이 취재 결과에서도 아직까지 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뭐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고, 이 기상청 지진과에 따르면 앞으로도 뭐 지진 피해가 있을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현재는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궁금한 예. 게 진앙지가 울산인데요.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님에도 서울, 경기도, 대전, 청주, 전국 각 지역 곳곳에서 지금 지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계속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는 예.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내륙 지진인지 해안 지진인지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울산 이 내륙 지역에서 규모 5.0이 발생했다면 서울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정도의 네. 지진이 감지가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역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울산이나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지진이 느껴졌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이라든지 대전, 경기 지역에서도 지진이 감지가 된 것은 네. 아무래도 이 해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가 10km입니다. 상당히 얕은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지진파가 이 울산이라든지 영남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경기 상당히 먼 곳까지 어떤 지진동이 감지가 됐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예.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해드리자면 진원의 깊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규모 5.0이 해역에서 발생했어도 내륙 상당히 먼 곳까지 좀 지진을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게 좀 잠잠해지는가 싶지만 여진 가능성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뭐
규모 한 5 정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여진이 한두 차례 정도 발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네. 일단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규모가 한 2 정도, 2가 조금 넘죠. 그래서 상당히 약한 여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여진이 뭐 한두 차례 더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한 뭐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기상청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번 지진과 관련돼서 이 보도 자료가 방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지진을 이 크기를 봤을 때 규모랑 진도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도가 이제 사람이 느끼는 정도죠. 지금 울산에서 발생을 했는데 진도 4입니다. 울산과 부산 그리고 포항에서 진도 4가 관측이 됐다고 기상청에서 밝혔고요. 네. 진도 3이 마산과 대구 영천, 진도 2가 대전과 경남 일부, 그리고 진도 1이 그 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진도 1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도인데 네네. 어쨌든 기상청에서 진도 1도 그 외 지역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좀 지진을 감지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오후 9시 24분경에 울산 동구 동쪽 41km 해역,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근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역에서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했고 앞선 강진과 이번 여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발생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도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지진은 1978년부터 기상청에서 관측을 했을 때 역대 5번째라고 예. 기상청에서 다시 한번 밝혔고요. 네. 2014년에 충남 태안군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진으로 봤을 때는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올 들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지진인데 올해 들어서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에서 총 2차례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까지 포함을 하면 3차례고 네. 여진까지 포함하게 되면 4차례 지진이고요. 이전 지진 발생한 것이 지난 3월 5일에 발생을 했고요. 같은 지역, 거의 비슷한 지역인 울산 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해서 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지진이 울산 동쪽 해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오늘 저녁에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지진이 역대 가장 올 들어서 가장 네네. 강력한 지진이 되겠고요. 이어서 지난 3월 5일에 발생한 규모 3.3의 지진이 올 들어 두 번째 지진. 그래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울산 해역에서 올 들어 가장 규모로 봤을 때는 1위와 2위 모두 울산 해역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 네. 울산에서 지진이 올 들어 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지금까지 2016년 통틀어서 지진이 발생한 게 30차례가 조금 넘는데요. 이 중에서 울산에서 3차례 정도 발생했으니까 사실 네. 뭐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아주 지역은 큰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예,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만 일단 규모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규모가 5.0이라는 거 역대 5번째로 크게 발생했고 네. 올 들어서 가장 큰 규모고 2014년 이후 두 번째 지진이고 울산과 가까운 영남이라든지 울산 지역에서 진도 4 정도. 이 진도 4 정도라는 것은 낮에 실내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이 잠을 깨는 정도고 뭐 그릇이나 창문, 문 등이 흔들리고 벽이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이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여러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진도 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이 시청자께서 제보를 해주신 영상인데요. 상당히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시청자분들께서 TV를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여진 대비 재난방송 청취를 당부한 상황이고요. 뭐 쓰나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좀 침착하게 TV를 시청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 연결을 했던 것들처럼 불안하다 보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밖으로 대피를 해 있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뭐 건물이 좀 오래 지어졌거나 아파트라든지 또는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피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예. 지금 저희 뭐 속보자막을 통해서는 고층 건물에서도 건물이 상당히 흔들렸고 이럴 경우에는 물론 뭐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지만 네. 실내에서도 사실 물건이 떨어지거나 이 정도가 진도 한 4 정도는 되기 때문에 집 안보다는 밖에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게 고층 건물이거나 또는 건물이 좀 오래됐을 경우는 이렇게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반 울산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영남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집에서 이 국민안전처 말처럼 네. TV를 좀 시청하시면서 재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불레고리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도 지진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실제로 또 좀 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진 발생 현황 어떻게 좀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우선은 이 동일본 대지진이 최근에 가장 크게 일어났었죠. 한반도 주변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한반도 지각판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을 전후로 해서 이 한반도의 지진 발생 횟수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한 해 동안 37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2013년에는 93번이 발생을 했으니까 거의 한 3배가량 지진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에도 또 2013년에 규모 3.3 이상의 조금은 한 중급 정도 되는 지진이 17번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의 지각판에 변화가 있고 또는 네네. 또 한반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각판이 일본 쪽으로 조금 끌려가면서 아무래도 한반도 쪽에 좀 지진이 잦게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지진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 이번 지진이 역대 5번째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대 국내 지진 규모를 혹시 순위별로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예, 우선은 1위 지진이 규모 5.3이 발생을 했는데요. 평안북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생을 한 지진이 역대 가장 큰 지진 규모고요. 1980년에 1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국내 지진 중에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 규모를 보면 가장 큰 규모는 5.2고요. 경북 울진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울산과 사실은 거의 근접한 곳이죠. 그리고 해역에서 발생했고 5.2의 지진이 지난 2004년에 발생을 했고 이 남쪽 남한에서 발생한 해역 규모 지진 중에서는 네.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1978년에 또 역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은 내륙 지진이고요. 속리산 부근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과거 기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속리산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계속해서 나와 있었고요. 네. 그다음 규모 4위가 5.0이고 인천 백령도 해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규모 6위도 역시 백령도 해역에서 4.9, 7위도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4.9. 지금 계속 제가 해역을 말씀드리는데 네. 주로 한반도의 지진 그러니까 규모 한 4.5 이상 되는 뭐 중급이라든지 이 정도의 지진은 해역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네. 규모 1위가 5.3에서 발생을 내륙에서 발생했습니다만 이는 평안북도, 즉 북한에서 발생을 한 지진입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앞으로 있을 좀 지진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뭐 취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특히 최근에는 사실 규모 뭐 5라든지 6 이상의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네.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80년대 후반 이전에는 사실은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현재 그런 어떤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내진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이 정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좀 아파트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고층 건물에 자리를 해 계시면 밖으로 빨리 대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다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다만 기상청 정보를 좀 잘 확인하시면서 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진동이 오늘처럼 감지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집 안에 어떤 식탁 밑이라든지 왜냐하면 네. 이 물건이 떨어질 확률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떨어진 물건을 맞지 않을 예. 곳에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김동혁 기상전문기자가 대비 요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여진 대비 재난방송을 계속해서 청취를 해주시고요. 연합뉴스 TV에서도 신속하게 지진 관련 소식은 정확하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23번 연합뉴스 TV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